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 원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유국장TV에 보내주신 성원과 관심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관심 덕분에 2019년도 7월 첫 영상을 올린 후에 6개월 만에 구독자 2만 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김 PD님도 많이 고생했어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아무리 겸손을 하고 그래도 6개월 만에 2만 명이면 괜찮죠? 네. 예, 자축을 좀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더 겸손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계기가 돼야 되는지 김 PD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이런 돌파에 대해서. 저도 촬영하면서 네. 이렇게 댓글도 안 좋은 댓글도 많이 있었죠. 있었고, 예. 이제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이렇게 올라와서 네.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좀 더 이제 분발해서 열심히 하라는 그런 그렇죠. 예, 네. 그런 응원의 메시지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우리 촬영팀 다 모두가 열심히 한 덕분입니다. 네. 제 그 영상의 취지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도 어렵고 몰라서 또 사회적인 약자여서 또 사회 초년생이어서 무조건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서 내가 입은 피해 정도를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길잡이를 해주는 영상이거든요. 2020년에도 이러한 신념이 흔들리지 않고 더 좋은,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PD님 주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정밀 검사를 했는데 진단서에 병명을 못 넣어준다네요 라는 주제입니다. 네, 그렇죠. 이 주제가 말이죠. 제가 약 6개월 정도 유튜브 영상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이 주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억울해하고 또 답답해하면서 이것을 어느 시점인가는 제가 한 번 정도 컨텐츠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네. 과정은 이렇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서 몸이 아프게 되면 병원을 가게 되는 것이죠. 네. 병원에 왜 가죠, 김 PD님? 네. 치료받으러 가는 겁니다. 네, 병원에서 의사 만나서 진료하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촬영도 해서 골절 유무 있는지 확인도 좀 해야 되겠고 또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상태에 따라서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경미한 경우에는 또 시간이 없는 이런 환자는 통원 치료를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의사와 환자가 진료 중에 이런 문제를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환자를 치료해 주면서 환자가 일주일 이상 치료를 계속 했는데도 환자의 통증이 지속적이거나 또 어떤 특이한 병명이 의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면 의사 선생님이 정밀검사 유도하게 됩니다. 이거 한 열흘 정도 치료를 했는데 이렇게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정밀검사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환자가 몸이 너무 아프니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다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 병원에서는 정밀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MRI를 찍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어깨인데 그 다음에 무릎인데 그 다음에 목, 허리 이 부위에 많이 찍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의사는 그 검사를 하라는 오다를 내는 것이고요. 환자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MRI 촬영 기계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MRI 촬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를 하고 나면 말이죠. 방사선과 전문의가 그 영상 자료를 보고 정밀검사 판독지라고 하는 것을 A4 용지에다가 워드로 쳐서 발급을 해줍니다. 방사선 전문의가 보니까 이러하더라 라고 판독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CD와 정밀검사 판독지가 한 세트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기억나시죠? 네. 35번 영상, 37번 영상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 PD님. 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끔 아주 소수분이죠. 어떤 의사분들은 정밀검사를 했는데 정밀검사에 나와 있는 결과를 그 병명이죠. 그걸 진단서에 넣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피해자들이 많이 전화가 와서 또 카톡을 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어깨에 회전근개인대가 파열이 됐다고 MRI 촬영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 영상을 보면서 이것은 퇴행성으로 온 것이라고 이번 사고와는 관계가 없다 하면서 진단서에는 병명을 못 넣어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교통사고 견적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차가 파손이 크게 났습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치료를 해도 아파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추간판 탈출증이죠. 디스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것은 이번 사고하고는 관계가 없다. 퇴행성이다. 그래서 진단서에 병명을 넣어줄 수 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김 PD님? 좀 고민되죠? 네네. 네. 제 생각에는 말이죠. 교통사고 환자들이 정밀검사를 했다면 그 검사 결과를 진단서에다 넣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밀검사는 말이죠.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의사의 의료 행위이거든요. 네. 정밀검사는 환자가 아파서 왜 아프게 됐는지를 정밀하게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병명을 진단화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만약에 정밀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 결과를 진단서에다가 넣어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뭐라고 정밀검사 합니까? 정밀검사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네.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정밀검사 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김 PD? 뭐 병명을 정확하게 알아내기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정밀검사 하는 목적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어떤 이상 증상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검사지요. 네. 검사 목적이 아픈 것이 지금 통증이 수반되고 다리가 저리고 팔이 저리고 이런 것들이 퇴행성으로 온 것인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온 것인지를 구분하려고 하는 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지금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밀검사에 하는 목적은 계속적인 아픔이 어떤 증상이 있는 것을 왜 오는가를 보기 위한 검사이지 퇴행성인지 외상인지 이걸 구분하려고 하는 검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네. 제가 2번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밀검사를 시행한 의사선생님 말이죠. 정밀검사 후에 방사선과 전문의가 발급한 판독지를 기초로 해서 검사 결과를 진단서에다가 검사 결과에 나온 병명을 기입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네. 또 대부분의 그 의사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주 극소수의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에게 이러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제가 많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통증이 지속적이고 아픔을 호소해서 정밀검사를 해보았더니 어깨에 회전근개가 파열이 됐더라, 허리에 디스크가 생겼더라,
목에 디스크가 있더라. 이런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검사를 한 병명을 진단서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퇴행성이니 아니면 교통사고로 생긴 것이니 이것을 구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네. 냉정하게 봐서 말이죠. 의사의 임무는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네. 구분 짓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환자의 아픔이 질병인지 외상으로 온 것인지 구분하는 것은 치료 의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의사들이 그런 구분을 해야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네. 의사는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퇴행성인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인지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님이 그래 소송을 했으니 그러면 대학병원에 가서 신체 감정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통사고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판결하는 거예요. 그 판사님의 권한이에요. 네. 그런 권한을 치료 의사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 얘기 좀 이해 가십니까, 김 PD님? 네네. 이해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병명이 정밀 검사를 통해서 나왔는데도 진단서에 넣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환자가 향후 자신이 법원을 통해서 피해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소실하게 된다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지금 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아닙니까? 네. 병원에서는 치료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기왕증인지 외상에 의한 것인지 환자가 구분받으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와 보험사의 중간에 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이쯤 해서 이제 결론입니다. 서론이 있었으면은 결론이 있어야 되겠죠, 김 PD님. 네네. 네.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어느 누구를 흠집내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당하고 또 다시 한 번 더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 영상을 참조해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영상입니다. 네. 사회에는 다 다른 역할이 있죠, 김 PD님. 네네.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이 있죠. 학교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네. 의사는 말이죠. 환자의 아픔을 치료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법원의 그 어떤 판사님처럼 판결을 내리듯이 검사 결과가 기존에 있었던 퇴행성이라고 단정 짓고 이런 것은 어떤 피해자한테는 절대적으로 불리함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의자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좀 중립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려면은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아주 진짜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김 PD님. 네. 2020년에는 복 받을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래요. 이 의사의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인데요. 정밀검사 하고 나면은 그 병명을 진단서에다가 넣어준 건 당연하잖아요. 네. 이 병명을 넣어주고 이 병명이 기존에 있었던 것인지 네. 사고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요. 네. 의사 선생님도. 네. 그러나 어쨌든 교통사고로 이렇게 영향을 받았으니 사고의 영향은 좀 있을 것인데 만약에 피해자가 정확한 판단을 원한다고 한다면 네. 제 3차 병원, 쉽게 얘기해서 큰 대학병원의 교수님한테 가서 신체 감정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네. 상당히 중립적이죠. 네, 정말 중립적. 예, 객관적이고. 네.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네.
자, 정밀 검사 결과에 생긴 병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전근개 파열이랄지 아니면 뭐 추간판 탈출증이랄지 이렇게 병명이 생기면 이 병명이 생긴 것은 환자와 보험회사와의 문제입니다. 네. 환자는 이 문제가 보험회사와 약간의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환자는 소송을 통해서 판사님의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퇴행성인지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인지 이거 판사님 판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네. 냉정하게 봐서 의사는 법원의 판사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선을 그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8번 영상이죠. 김PD님 기억나시죠? 네네. 영상의 그 병원 선택을 아주 잘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을 겁니다. 이 영상 그 조회수 꽤 높죠? 네. 25만 정도. 아, 예, 25만 정도 됩니다. 이거 상당히 괜찮은 그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만큼 환자들이 관심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 오늘은 2020년 첫 촬영이었죠, 김선님? 네. 오늘 내용 좀 어땠나요? 네. 오늘 내용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좀 수준이 있었나요? 네. 올 한 해도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성원도 좀 해주시고요. 네. 6개월 만에 그 구독자 2만 명 돌파도 우리 촬영팀 모두 자축도 한번 해야 되겠네요. 네. 곧 뭐 3만, 4만 또 실버까지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죠. 네네. 네. 오늘 또 그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